꽃 수요가 가장 많은 5월입니다. 하지만 생산비는 오르고 수입은 개방돼 화훼 농가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 업계의 악재와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1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해법을 비교 분석해봅니다. 지난해 전남에 새로 문을 연 병원보다 문을 닫은 병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전남 지역 8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와 나주, 고흥과 장흥, 강진 등이 최우수 등급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꽃 수요가 가장 많은 5월이지만 전남 강진의 청년 화훼 농가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생산비는 오르는데 꽃값은 제자리인데다 수입 개방까지 겹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3년째 장미를 재배하는 청년 농부 김인겸 씨.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창업했지만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이 커진 데다 최근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원자재 값이나 그런 전기세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투자 비용들이 값이 오르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꽃값도 한 10년 전, 5년 전 지금이랑 다 똑같거든요. 코로나의 긴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 후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다 특히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꽃 소비가 줄어들어 화훼 농가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장미꽃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것도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중국 등 외국산 화훼 수입 물량은 지난해 2만 3천여 톤, 7년 전과 비교해 63%나 늘어났습니다. 18일 기준 장미 한 단의 평균 도매가는 6,313원, 6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34% 떨어졌습니다. 전기료와 자재비는 해마다 꾸준히 오르는데 꽃값은 제자리이거나 되레 떨어지다 보니 화훼 재배는 이른바 적자 농사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국비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경력 3년 이상 농가에만 지원돼 청년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마저 끊기면서 이렇게 농가가 비어 있습니다. 나오기로 한 사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들어와서 작물을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우스는 지어져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1년 다시 놀게 생긴 그런 상황이죠. 전남 농업기술원은 화훼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직거래 시장을 개발하거나 기술 보급에 힘쓸 방침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장미 품종 위주로 화훼 직거래 시장 개발을 위해서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상계엄과 대형 산불, 트럼프 관세 태풍 등 이단 악재로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된 가운데 화훼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울산 두 곳은 새로 문을 연 병원보다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조사한 지난해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은 개업 94곳, 폐업 104곳으로 개업보다 폐업이 10곳 더 많았고 울산도 69곳이 개업한 반면 75곳이 폐업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같은 기간 인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요양기관에는 병원과 의원, 약국, 한의원, 보건소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전남은 8곳이 최우수 등급을, 6곳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이번 평가에서 시단위의 경우 여수와 나주 등 2곳, 군 단위는 고흥과 화순, 장흥, 강진, 해남과 영암 등 6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순천과 광양 2곳, 보성, 장성, 완도, 진도 등 4곳은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올해 평가에서는 1,398개 공약 가운데 절반 수준인 731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평가에서는 93%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은 30%에 그쳤고 재정 비율은 국비 37%, 시도비 9%, 시군비 39%로 조사됐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관련해서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 회복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제시했는데요. 각 공약을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5일 여수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석유화학 재편을 위한 정부 주도를 강조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을 친환경 고부가 가치 화학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산업 재편을 주도하고 기업들의 고부가 가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업 합병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특례 규정과 정부 재정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정부의 역할로 우리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구조조정 지원, 그리고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등 상생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확충에 주목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남 동부권에 새로운 석유화학 산업 단지를 조성해 청정에너지 석유산업 기자재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형성해 지역에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석유화학 원유를 가지고 직접 만들고 있는 이 여천 산업단지나 또 이걸 운송하는 광양만권의 청정에너지 석유산업 관련 기자재, 즉 제조업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난 10일 첫 선거운동 장소로 여수 국가산단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석유화학 산업의 제도약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임금 유연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리쇼어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 보다 많은 산업을 유치해야 될 때는 법인세 감면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자율성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우리 전남지사나 광주시장 여러 단체장들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다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3인 3색 전략을 발표한 대선 주자들. 어떤 공약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전남 영암과 무안, 신안의 지역 맞춤형 공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 의원은 이 후보가 각 군 단위별로 6개의 핵심 과제를 반영했고 영암은 대불산단 인근의 다목적 복합단지 조성을, 무안은 국제공항 육성과 항공특화산단 국가산단 지정, 인공지능과 농업을 연계한 융복합 단지 구축을, 신안은 흑산공항 조기 착공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역 맞춤형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주 군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이해관계에 놓인 지자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후보가 지난 17일 광주 유세에서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조정해 공항을 옮기고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광주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보상이 이뤄진다면 순조로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 주민들은 말 그대로 공약일 뿐
대선 이후에나 논의할 사안이고 유치 의향이 있는 지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으로 바꿔야지 소수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 도하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고흥 소방은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장비 8대와 인력 16명을 투입하고 3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택이 전소해 재산 피해 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 전선 이상 접촉과 같은 정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법적 기준보다 물고기를 더 잡기 위한 중국 어선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서쪽으로 46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창 용적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어선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어선은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어창 크기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에 1,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650억 원, 기계 장비 구입 122억 원, 조사료 종자 구입 115억 원 등입니다. 조사료 재배 단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00헥타르의 전문 단지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종자, 퇴액비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전국 조사료 재배 면적의 36%인 6만 헥타르를 재배하는 조사료 주산지입니다. 목포시가 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목포의 자연 환경이나 관광지, 특색 있는 음식 등을 소재로 3분 안팎의 영상 콘텐츠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씩 상금이 주어집니다. 공모전 참가를 희망할 경우 목포시청 공식 누리집을 참고해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영암군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무화과 가판대를 정비합니다. 영암군은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13호선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무화과 불법 가판대를 농산물의 품질 유지와 교통안전 위협,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판대 대신 농가들이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가운데 19살에서 49살 사이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월세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섬의 날 홍보대사에 전남 완도 출신의 배우 위하준을 비롯한 가수와 요리사 등 6명이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배우 위하준, 가수 하현우와 안성훈, 트리플 S, 요리사 오세득과 정지선을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홍보대사들은 오는 8월 8일 완도에서 펼쳐질 섬의 날 기념식에 앞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행사 기간에는 현장에서 방문객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섬의 날 행사는 완도 해변공원 일대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